이지은 2020년 9월부로 긱스 낚시신병훈련소 반유동 찌낚시 입소를 임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긱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병훈련소 교관 이승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번부터 찌낚시, 반유동 낚시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민짱대 낚시는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셨으리라, 그리고 또 익히는 중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릴 찌낚시, 반유동 낚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반유동 낚시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한번 그냥 더 들어보시고, 또 반유동 낚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잘 보고 잘 듣고 익히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저희가 차례대로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반유동 찌낚시 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관님, 반유동 릴 찌낚시가 뭡니까? 반유동 릴 찌낚시는 어떤 낚시인가 하면 낚싯대와 릴 낚싯대, 가이드가 있는 릴 낚싯대와 그리고 릴이 조합이 된 그런 낚시가 릴 찌낚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원투 릴 낚싯대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 릴 찌낚시 전용대가 있기 때문에 릴 찌낚시 전용대와 또 찌낚시 전용 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게 릴 찌낚시인데, 이 릴 찌낚시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민짱대 낚시를 해보시면 좀 여러가지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멀리 던지고 싶어도 멀리 안 날아가고 낚싯대 길이가 짧다 보니까 깊이 넣고 싶어도 깊이 또 이 낚싯대 자체가 정해진 수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m, 20m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큰 고기가 물었을 때도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들을 쉽게 어찌 보면 이 장비를 사용하고 이 릴 찌낚시를 함으로 해서 또 모든 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 릴 찌낚시 반유동이라는 거는 수심을 결정하는 그 매듭을 저희가 면사 매듭이라고 그러는데, 면사 매듭 위치에 따라서 수심이 더 깊어지고 얕아지고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인이 깊이 넣고 싶으면 수심을 깊이 하면 또 깊이 내려갈 수 있고, 밑으로 낮추면 또 얕게 이제 수심을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천후로 거의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전유동 낚시도 있지만 여기서 전유동은 제외를 하고 반유동 낚시도 웬만한 상황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낚시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유동 낚시를 배워 놓으시면 앞으로 훨씬 폭넓고 다양하게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유동 낚시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민짱대 신병훈련소 이후에 계속 연습을 하면서 혼자서 낚시를 해봤는데 멀리 던지고 싶은데 멀리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민짱대의 경우에는 만약에 3칸 대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5.4m 정도 길이의 낚싯대에 낚싯줄 정도 길이밖에 멀리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죠. 수심도 밑으로 더 깊이 넣으려고 해도 낚싯줄 전체가 약 5.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낚시하는 자리가 수심이 깊거나 멀리서 입질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고기를 잡기가 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릴 찌낚싯대를 사용을 하면 쉽게는 뭐 1, 20m는 예사로 그냥 던질 수가 있고 멀리는 4, 50m 던집니다. 충분한 원투 거리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심도 우리가 10m, 20m까지도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짱대에서 가지지 못하는 좀 한계성을 릴 찌낚시로 하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릴 찌낚시, 반유동 낚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민짱대 낚시를 해보니까 잡을 수 있는 어종이 볼락, 정갱이, 고등어, 망상어까지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는데 다른 어종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민짱대 낚시를 하면 보통 그렇죠. 또 하는 장소도 보통 방파제나 뭐 갯바위라도 좀 수심이 얕은 갯바위 그런 데서 주로 낚시를 하는데, 우리가 갯바위 좀 깊은 데로도 갈 수 있고 험한 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도 또 심지어 수심이 깊은 데도 있고
멀리 던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내만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큰 고기가 잘 물지를 않죠. 뭐 물론 재미있는 고등어도 물고 전갱이도 물고 볼락도 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또 잡고 싶은 감성돔이나 참돔이나 뭐 농어든지 뭐 부실이든지 그런 게 이제 그 내만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잡기 어려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 찌낚시를 하면 멀리도 던질 수가 있고 깊이도 던질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민짱대로 잡지 못하던 그런 어종을 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 찌낚시를 하면 보통 주 대상 어종이 감성돔, 참돔, 뱅에돔, 심지어 뭐 농어, 부시리 이런 걸 다양하게 잡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우리가 방파제 안쪽은 아무래도 좀 덜 자란 고기들이 좀, 그러니까 치어들이 좀 많은 편이지만, 외해의 갯바위나 방파제를 가면 성어들이 많은 편이죠. 참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다급까지도 릴 찌낚시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릴 찌낚시를 배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어종도 잡을 수 있고 큰 손맛도 보실 수 있는 그 희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릴 찌낚시를 배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릴 찌낚시 하면 엄청 큰 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짱대 낚시를 하다 보면 어쩌다가 큰 고기가 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민짱대는 실제로 민짱대 자체의 탄력과 이 낚싯줄이 딱 정해진 그 상황에서 최대한 텐션을 만들면서 대상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고기가 크다 보면 사실은 민짱대로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채비가 터져버리든지 심하면 낚시장대가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릴 찌낚시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체에서 탄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릴 낚싯대에서, 그리고 이 릴에서 드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힘을 쓰면 또 풀려주고, 고기가 힘이 없으면 또 감아들이고. LB릴도 있습니다. LB릴은 레버 브레이크의 약자인데, 처음에는 꼭 이 릴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러시면 그때 뭐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LB릴의 장점은 고기가 힘을 쓰면서 차고 나가면 또 레버를 놓아주면 줄이 풀려서 나가기 때문에 고기가 또 도망갈 수 있고, 또 고기가 힘이 좀 빠지게 되면 또 감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기의 그 반응에 따라 순간순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LB릴이 나온 이후로는 웬만한 큰 고기라도 제압을 좀 예전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반유동 낚시는 또 큰 고기나 다양한 어종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유동 찌낚시를 배워 놓으시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릴 찌낚시를 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짱대 낚시를 하면 보통 이제 낚싯대를 들고 한 자리만 이제 계속 노리는 그런 낚시를 주로 하게 되죠. 근데 릴 찌낚시, 반유동 찌낚시를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수심을 공략할 수 있고, 또 채비도 수시로 현장에 맞게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입질 예상 지점이 어느 정도겠다, 어디서 입질이 오겠다 이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맞아떨어지면 상당히 또 쾌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그냥 기다리는 낚시보다는 사실은 릴 반유동 찌낚시는 좀 공격적인 낚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유동 릴 찌낚시를 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손맛도 레바나 드랙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이팅을 할 수가 있고, 채비 선정을 하면서도 본인만의 감각과 경험으로 또 채비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예상하고 설계했던 대로 채비가 흘러가서 입질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고, 민짱대에서 못 느끼시던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채비도 강하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고, 파이팅을 하다 보면 드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대상어와 하이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릴 찌낚시를 하면 좀 더 큰 고기,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낚시, 그리고 찌가 이제 입수될 때 그 쾌감도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 있고, 또 웬간한 상황에서는 다 극복을 할 수 있고, 테크닉을 나름대로 본인의 설계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재미를 안겨주고 쾌감을 안겨주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유동 낚시를 또 익혀 놓으시면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교관님, 반유동 찌낚시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민짱대 낚시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이 거의 다죠. 채비에다가 찌를 꼽느냐 아니면 찌를 빼느냐.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찌낚시고 아니면 맥낚시고 요 정도의 이제 장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릴 반유동 찌낚시 채비는 막대찌를 쓰실 수도 있고 구멍찌를 쓰실 수도 있고, 기법으로는 장길찌 낚시도 하실 수가 있고 천조법도 할 수 있고 제로조법도 할 수 있고 상당히 테크닉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에돔 잡을 때는 또 제로조법 위주로 하시고, 또 감성돔을 잡을 때는 반유동도 했다가 전유동도 했다가 뭐 잠수찌도 했다가 또 장길찌도 했다가, 또 만약에 배를 타게 되면 또 배에서 선상 낚시를 하게 되면 또 잠수찌를 쓰시거나 막대찌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이 채비를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이 채비법도 물론 그렇지만은 또 낚시 자체에 막대찌나 구멍찌 이렇게 다양하게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현장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 낚시를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그 공략법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채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운용할 수 있어야 이게 좀 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반유동 릴 찌낚시 채비를 익히시고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재밌는 낚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됩니까? 반유동 낚시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유동 찌낚시 적용 범위는 사실은 전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도 가능하고 갯바에서도 가능하고 자대에서도 가능하고 백사장에서도 심지어 가능합니다. 방파제에서도 가능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릴 찌낚시 한 대만 있으면 뭐 웬간한 상황에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릴 찌낚시 때라도 급하면 원투 낚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찌를 빼고도 원투 낚시 1호대 정도면 또 숙달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약한 대로 원투 낚시를 하게 되면 끝이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질을 더 자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반유동 릴 찌낚시는 사실은 한계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약 8, 90% 정도가 거의 반유동 낚시를 하시죠. 릴 찌낚시 하는 분들이. 물론 전유동 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기는 하지만 전유동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니아 분들이 하시는 그런 좀 낚시고, 대중성이 가장 높은 낚시가 아마 반유동 릴 찌낚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적으로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웬만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유동 릴 찌낚시만 익혀 놓으시면 웬만한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아마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반유동 릴 찌낚시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일단 1부에서 10부 정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강의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론적인 걸 일단 충분히 아시고 터득하셔야 현장에 가셔서 반유동 낚시를 또 하실 수가 있고,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면 낚시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반유동 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상세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 여러분, 입소 첫날 어떠셨나요? 반유동 낚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다 하시는 신병들은 여기 댓글란에 모르는 거 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질문이다 하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조금은 힘든 하루하루지만 힘내서 우리 같이 이겨내도록 합시다. 긱스!